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6월 22일 월요일 시작합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가뭄에 타들어가는 논을 찾아가 활짝 웃으며 소방호스로 물을 직사포 발사했습니다. 논에 물을 발사하면 어린 모가 다 쓰러집니다. 논 바닥에 호스를 대고 천천히 물을 흘려 넣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직사포 발사하자고 말한 사람이나 그 말 듣고 웃으며 소방호스 잡고 쏘아댄 대통령이나 딱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진을 본 농부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아이고, 저 논 주인 어쩔꼬, 차마 말도 못하고. 사진거리 하나 만들려고 농민들 앞에서 그런 쇼를 하느니 무식하게 보일 망정 차라리 옛날 왕들처럼 기우제를 지내는 게 나았을 뻔도 했습니다. 시장에 가서 사진 찍거나 옷 차려입는 거 말곤 별 하는 게 없는 대통령, 앞으로도 2년 넘게 보아야 합니다. 인내심들 단단히 챙기십시오.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네, 4시 33분 됐습니다. 주말들 건강하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비가 그러지 않아도 가뭄이 지금 극심한데 지난 토요일, 일요일 사이에 비가 온 곳은 굉장히 많이 오고 그렇지 않은 곳은 또 아주 찔끔 내려서 해가를 기대했던 사람들에게는 부분적으로 좀 고르지 못했던 아직 성에 덜 찬 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농민들 가슴 그러지 않아도 타들어갈 텐데 메르스는 아직 진정기미라고 말하긴 좀 이른 것 같습니다. 밤사이에 메르스 확진자 3명 그리고 사망자는 2분이 늘었습니다.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 문재인 새정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자, 오늘 뉴스 브리핑 들으시죠. 정승주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주말 동안 메르스 소식 좀 집계해 주시겠습니까? 예.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오늘 메르스 유전자 검사에서 3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전체 환자는 172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중에는 병원에 입원 또는 내원한 환자가 80명으로 46.5%로 가장 많았고 환자 가족이나 방문객이 59명으로 34.3%였으며 의료진 등 병원 관련 종사자가 33명으로 19.2% 기록했습니다. 네. 그리고 메르스 사망자도 2명 늘었습니다. 기존 확진자 가운데 101번과 128번 환자가 어제와 오늘 새벽에 잇따라 사망했습니다. 101번은 삼성서울병원에서, 128번 환자는 대청병원에서 각각 감염된 환자로 암 등의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망자는 총 27명으로 늘어서 전체 확진자를 기준으로 한 치명률 15.7%를 기록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말 새 새로 완치된 사람은 모두 7명으로 현재까지 퇴원자는 모두 50명이 됐습니다. 또한 하루 새 격리가 해제된 사람이 519명 늘어서 전체 격리 해제자는 9,331명에 달했습니다. 한편 오늘 현재 격리 중인 사람은 3,833명으로 어제보다 202명 줄었고 이는 4일 연속 감소세입니다. 네. 메르스 치명률은 시시각각 변하긴 하는 겁니다. 확진자 수가 늘어나거나 사망자 수가 늘어날 때 당연히 변하는 것이니까 메르스 사태가 완전히 종식되고 난 뒤에 최종 치명률, 치사율이 집계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오늘 현재 16%에 육박한다는 것은 상당히 높은 게 아닌가 싶고 격리자는 좀 빠른 속도로 줄고 있군요. 예. 한때 6,000명이 넘었었는데 오늘 현재 3,800명, 그러니까 4,000명이 조금 안 되는군요. 그런데 또 하나 걱정거리가 그동안 2명의 이른바 슈퍼 전파자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방역당국은 분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새로운 슈퍼 전파자가 있는 거 아니냐. 만일에 이게 사실이라면 또 한 번의 대량 환자 발생 이런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가 오늘 발표한 메르스 추가 확진자 3명 가운데 170번 환자는 지난 6일 76번 환자가 있었던 건국대병원의 같은 병원에서 메르스 바이러스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76번 환자는 이달 5일에서 6일 강동 병희대병원, 6일 건국대병원 응급실을 거치면서 다수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총 8명이 모두 76번에게 감염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8명을 감염시킨 76번 환자도 슈퍼 전자파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슈퍼 전파자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81번을 감염시킨 14번 환자나 30명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한 1번 환자, 또 23명에게 메르스를 옮긴 16번 환자보다 전파 규모가 작지만 아직은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이고요. 다만 76번 환자는 사망했고 또 그 환자가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과 만난 것은 지난 6일이어서 메르스 바이러스에 추이되지 않고 긴 14일이 지나서 추가 감염자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추가로 전파시킬 우려는 적은데 사망에 이르를 때까지의 동선 이런 걸 따질 때는 조금 아직 우려할 대목이 있다는 것인데 예. 메르스 최대 잠복기가 14일이 넘을 수도 있다. 그리고 실제 넘는 사례가 나오기도 했고 격리 해제된 뒤에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도 나오고 하니까 말이죠. 역시 계속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새정년의 문재인 대표가 메르스와 가뭄, 국난 극복을 위한 여야정 고위 비상대책회의를 구성하자 이렇게 제안했죠? 예.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오늘 국회 당대표실에서 최고위원들과 공동으로 발표한 특별 성명을 통해서 지금은 모든 정치력, 행정력, 공권력이 총동원하는 초당적 범국가 비상대처가 필요하다면서 이 같은 기구 설치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그는 비상대책회의에서 메르스 피해 복구와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담은 가칭 메르스 특별법 및 추경을 포함한 서민경제 지원 방안을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정책자금 세제 지원 등의 확대, 평택 등 피폐화된 지역경제 특별지원책 마련, 감염병 관리기구 및 전문병원 설립, 정보공개 의무화와 확진, 격리에 대한 생활보호 등 국가 방역망 체계의 재구축과 공공의료 확충, 보호자 없는 병원 등 보건의료 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습니다. 네. 한편 대통령의 사과도 정식으로 요구했죠? 예.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지난 세월호 참사에 이어서 정부의 무능이 낳은 참사로 국가 리더십과 위기관리 능력이 지금처럼 허술했던 적이 없다면서 참여정부 시절의 사스 대응과 비교하면서 그때와 지금 변한 것은 정부를 지휘해야 할 사령탑뿐이다. 메르스 슈퍼 전자파는 다름 아닌 정부 자신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하다. 사과할 것은 하고 협력을 구할 것은 구하는 게 메르스 사태 해결의 출발점이라면서 무능과 혼선만을 드러낸 장관과 보건당국은 사태가 수습되고 나면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선수습 후 문책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상호 간 정쟁을 절제하고 유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여야정의 초당적 협력 체계를 제안한 뒤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와 메르스 대처에 전념을 다하고 있는 야당 단체장에 대한 치졸한 수사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자, 세월호 관련 얘기 좀 하나 살펴보죠. 예. 세월호 선체 인양 후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이러면서 지금 현재 세월호 특별법의 개정안에 이제 이를 반영하는 그게 발의됐다고요. 예. 오늘 세월호 특조위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유성엽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야당 의원 41명이 공동 발의자로 서명했습니다. 앞서 특조위 활동 개시를 두고 특별법 시행일인 올해 1월 1일, 위원들이 임명된 3월 초, 시행령이 공포된 5월 11일, 민간조사위원들이 임명돼 인적 구성이 마무리되는 7월 중순 등으로 다양한 해석이 제기가 된 상황이었는데요. 특조위의 활동 기간은 기본 1년에 한 차례 6개월 연장을 할 수가 있는데 정부가 설정한 세월호 인양 시점이 내년 10월이어서 활동 개시일이 언제인지에 따라서 세월호 선체 조사를 하기 전에 활동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의 가장 중요한 물증은 두말할 필요 없이 세월호 선체 그 자체고 세월호 선체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와 면밀한 계기 점검 검증 이런 것들 없이 세월호 특위 활동을 종료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시체를 찾지도 않고 살인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수사를 끝내는 것과 비슷한 것일 테니까요. 예, 예. 너무나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런 거 가지고 또 특위 시행령 때처럼 말이죠. 이거 가지고 또 여야 간의 정쟁으로 몰아가는 이런 일이 있지는 않을까. 은근히 벌써부터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새누리당 행태를 보면 말이죠. 자, 개정안이 특조위 활동 기간 중에 세월호 선체 인양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선체 인양이 완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특조위 활동 기간이 끝나는 경우에 자동으로 선체 인양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활동 기간을 연장하자. 지금 이렇게 완전히 못을 받고 있는 거죠. 예.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유성엽 의원은 사고 발생 원인을 규명하는 데 세월호 선체 조사는 필수라면서 세월호 인양 이후 특조위 조사 활동이 제대로 매듭을 지으려면은 6개월 정도의 시간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으로 법안을 마련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특조위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세월호 선체 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특조위는 개정안을 환영했습니다. 특조위 관계자는 인양된 세월호 선체를 조사하지 않고 특조위 활동을 끝내는 것은 결국 확실한 결론을 못 내리고 끝내는 것과 같다면서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특조위 활동에 힘이 실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조위는 출범 시기와 활동 종료 시기가 논란이 되자 활동 기간에 대한 내용은 국회 논의 결과에 맡기기로 이달 초 회의에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네. 자, 황교안 법무장관이 총리로 이동하면서 법무장관 후보자로 김현웅 현 서울고검장이 지명이 됐는데 또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갔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김현웅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를 시작하는 각오를 묻는 기자들에게 성실히 준비하겠다고 간단하게 답했습니다. 김진태 검찰총장과의 기수 역전 문제를 어떻게 조율할 건지에 대한 질문에도 같은 대답으로 가름하면서 말을 아낀 모습이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일단 이날 예정된 고검 내외부 일정을 소화하면서 동시에 인사청문회를 준비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후보자가 아직 고검장 신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기존의 고검청사 사무실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고검장에서 바로 장관으로 직행한 이
김 후보자는 역대 법무장관 후보자와는 달리 대형 법무법인에서의 고액 연봉 수령이나 전관예우 등의 문제에서 자유로운 편인데요. 일선 수사검사로 있을 당시에 정치적 논란을 부른 수사를 진행한 경험도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청문회가 과거와는 달리 개인적인 문제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선 수사검사로 있을 당시 정치적 논란을 부른 수사를 진행한 경험도 상대적으로 적어서,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중요한 사건을 맡기지 않았거나 또는 맡지 못했거나 뭐 이런 얘기도 되고, 뭐 특수부라거나 정치성이 있는 그런 데서는 좀 배제됐던 인물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예. 뭐 일을 무난하게 잘 했다라기보다는 검사한테는 최고의 영예가 거학을 잘 척결해 왔다 이거지. 뭐 문제가 될 사건을 맡은 적이 없으니 뭐 별로 뭐가 없다 이런 얘기는 본인에게 그렇게 좋은 얘기는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일각에서는 호남 출신을 일부러 하나 배려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좀 두고 보죠. 자, 가불 오토텍 노사 문제입니다. 가불 오토텍이라는 회사의 폭력 사태, 이 문제가 계속 커지더군요. 예. 충남 아산 가불 오토텍 폭력 사태가 심화하는 가운데 경찰이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관련자 조사에 나섰습니다. 18일 금속노조 가불 오토텍 지회 등에 따르면 17일 오후 아산시 탕정면 가불 오토텍 공장에서 민주노총 소속 금속노조원과 회사 측 직원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속노조원 일부가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속노조 가불 오토텍 지회는 정당한 쟁의 행위 중에 회사 측 사람들이 현장에 난입을 해서 선전물을 훼손하거나 주목을 휘둘렀다고 알렸습니다. 가불 오토텍은 신종 노조 파괴 의혹이 제기된 사업장인데요. 노조는 회사가 노조 파괴 용병을 고용해서 노조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금속노조 가불 오토텍 지회와 가족대책위 등은 이딴 성명을 내고 사측은 모든 불법 폭력과 부당노동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노조 파괴 용병에 대한 채용을 조속히 취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노조는 또 경찰, 검찰, 노동부는 지금까지 명분만 언급하며 폭력 사태에 대해 제대로 조처하지 않았다면서 폭력을 부추긴 가불 오토텍 관련자들을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사태가 이런데 경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충남지방경찰청은 전날 벌어진 폭력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수사본부 설치를 했고요. 폐쇄회로 TV 녹화 영상 분석,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서 관련자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4월 30일에는 가불 오토텍 공장 앞에서 아침 출근 선전전을 위해서 공장을 찾은 민주노총 소속 금속노조원과 정문을 맡고 있던 회사 측 직원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져 10여 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네. 아직도 용병 구사대 이런 거 동원해가지고 노조 파괴하는, 확실히 반동의 시대로 빠르게 후퇴한 것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군요. 예. 한일 수교 오늘이 50주년일인데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결국 서울과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 리셉션에 교차 참석키로,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은, 박 대통령은 일본 대사관으로 가고, 예. 아베 총리는 동경에 있는 우리 대사관으로 와서 뭐 이제 행사를 하고 이런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 기념 리셉션에 교차 참석하기로 한 것을 계기로 청와대는 양국 관계의 선순환 전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교차 참석이 한일 간 불편했던 것을 좀 푸는 방향으로 나가는 상징적인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한일 관계를 선순환으로 전환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일 양국 정상이 불참 방향에서 선회해서 리셉션에 참석하기로 전격적으로 결단한 것도 한일 관계 개선 차원에서 긍정적 신호라는 해석이 청와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교차 참석을 계기로 선순환적 흐름이 형성되고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면 장기 경색이 대미 외교나 동북아 외교에서 우리 외교 활동에 공간을 제약했던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성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일 관계가 급냉해 있는 채로 2년 넘게 교착 상태에 빠지다 보니까 양국 정상의 교차 참석, 대사관 교차 참석도 뉴스가 되는군요. 자, 지난 금요일에도 인터뷰와 뉴스 브리핑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본 바 있습니다만 소설가 신경숙 씨의 표절 논란 계속해서 지금 커지는 국면이에요. 문단 내에서도 많은 자성과 비판의 목소리가 연일 터져 나오고 있던데 말이죠. 예. 소설 속 구절들의 표절 논란에 휩싸인 소설가 신경숙의 단편 소설 2편의 제목이 한 시인의 작품 제목과 똑같은 것으로 드러나서 이를 둘러싼 표절 의혹이 더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 작가가 지난 1990년 한국문학 3, 4월 합본호에 발표한 무거운 새의 발자국과 1992년 문예 중앙 가을호에 발표한 단편인 멀리 끝없는 길 위에는 전남 나주 출신의 윤희상 시인이 각각 신 작가 발표보다 앞서 발표한 시의 제목과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소설가 이응준 씨는 신 작가의 1996년작 전설의 표절 의혹을 제기한 뒤 문학계에서는 신 작가를 둘러싸고 그간 다수의 표절 의혹이 제기돼 왔음이 드러나면서 작가의 문학적 독창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창비에 따르면은 신 작가는 소설 집필을 이유로 서울 자택을 떠나서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네, 마음이 있으면 왜 연락을 못 되겠습니까마는 지금 전남 나주 출신의 윤희상 시인의 시 제목을 그대로 갖다 썼다. 예. 뭐 제목만 갖다 쓴 걸 가지고 표절이냐 마냐 뭐 이런 얘기는 있을 수는 있는데 만약에 그러했다면 그걸 밝히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걸 밝히는 게 결코 수치스러운 것도 아닌데 말이죠. 이 참고로 윤희상 시인은 전남대학교를 졸업하고 학교 다닐 때 재학 중에 학생운동도 했고요. 동아일보 기자를 역임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저의 동아일보 선배이기도 한데 얼마 전에 지병으로 젊은 나이에 요절이라고 할 수 있나요? 53, 4세 정도에 사망했으니까 예. 요절까지는 아닙니다만 굉장히 올곧은 언론인이자 문인이기도 했는데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본인은 아마 이런 게 자신의 사후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 모르고 있겠죠, 물론. 제가 존경하는 선배이기도 했는데 뉴스의 한 귀절을 통해서 그 이름을 들으니까 아이고. 제가 조금 기분이 그랬습니다. 네. 남북 관계가 뭐 좀 해빙될까 말까 이거 가지고 참 그런데 근본적으로 오이사 조치 해제 문제가 큰 걸림돌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북한이 결국 2015년 광주에서 열리게 돼 있는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우리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이메일로 통보했더군요. 예.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는 오늘 다음 달 3일 개막하는 광주 유대회에 북한이 불참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유대회 조직위원회 윤장현 시장과 김윤석 사무총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지난 19일 오후 6시 31분에 조직위 이메일 계정으로 대회 참가가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 총장은 이 영문 편지 수신인은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의 사무총장 명의로 정작 국제대학스포츠연맹에는 같은 메일이 도착하지 않았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 김 총장은 편지에 담긴 북한의 진위 여부를 통일부 등과 함께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지난 3월 육상, 다이빙, 기계체조, 리듬체조, 탁구, 유도 등 6개 개인 종목과 여자 축구와 핸드볼 등 2개 단체 종목에 나설 선수 75명과 임원 33명 등 총 108명의 선수단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같이 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말이죠. 스포츠 관련 뉴스 또 하나 합니다. 탁구, 양궁, 골프, 또 뭐가 있을까요? 배구. 아무튼 그 체육 종목에서 우리나라는 여자들이 강세죠. 예, 남자들보다 훨씬 뛰어난 것 같아요. 예. 예, 남자들 좀 분발해야 되는데. 김연아, 박태환도 있긴 하구나. 한국 여자 축구 대표팀이 2015년 FIFA 여자 월드컵 아깝게 8강 진입에는 실패했더군요. 그렇지만 자력으로 16강,
우리 축구국가팀은 맨날 무슨 뭐 경우의 수 따지고 뭐 초조하게 기다린다는 둥, 다른 팀 경기 여하에 따라서 뭘 한다는 둥 막 그러는데 여자팀 좀 화끈하게 잘했다는 평이 많죠? 예. 피파 랭킹 18입니다. 우리나라 여자 축구 대표팀이요. 18이나 되는군요. 예. 네. 오늘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세계 랭킹 3위인 프랑스와의 16강전에서 0대3으로 완패했습니다. 공격 점유율 62대 38%로 우리나라가 밀렸고 슈팅수 12대 9, 유효 슈팅수 5대 3 등 전체적으로 프랑스가 앞선 내용의 경기를 펼쳤습니다. 세계 14위인 스페인과의 조별리그 3차전에서 2대1 역전승을 거둔 우리나라는 오늘 완패로 대회 목표였던 월드컵 본선 첫 승과 16강 진출의 성과에 만족하고 귀국길에 오르게 됐습니다. 2003년 미국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프랑스에 0대1로 당한 패배와 2019년 여자 월드컵 유치 경쟁에서 역시 프랑스에 밀린 아픔을 되갚지 못한 우리나라, 다음 기회를 기약하게 됐습니다. 네. 그 여자 축구계의 메시라는 지소연 선수든가? 그 선수가 부상으로 뛰질 못했다면서요. 예. 한 골이라도 넣었으면 참 더 좋았을 텐데. 어쨌거나 장합니다. 여자 축구 대표 선수단. 홀가분하게 귀국하십시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의 정승주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단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헤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mediacoop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는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 네. 4시 57분 40초 됐습니다. 게시판 좀 잠깐 보고요. 애청자 기억님. 닥치고 8강. 오로지 킥앤 러쉬뿐인 정말 형편없는 경기더군요. 프랑스 팀이 그나마 좋은 경기로 볼거리를 주어서 다행이었어요.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우리 경기 내용이 좀 그닥 그랬던가 보죠? 킥앤 러쉬뿐이었다. 잘 축구는 모릅니다만 킥앤 러쉬가 한때 유럽 축구를 이렇게 압축한 게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보리수님, 이거 새벽에 하든가 그랬죠 아마. 그래서 시청률이 얼마나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남자 월드컵 때는 그냥 뭐 전 세계가 열광하고 하던데 관심도는 1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보리수님, 적과의 동침을 즐기는 박정권으로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정권 안보상 북한을 활용하여 야당과 진보 세력 탄압하는 데만 북한을 이용하리라 본다. 네. 달구진님, 블루벨벳님, 미니님, 그 밖에도 여러분께서 월요일 주말 지내고 나서 이렇게 안부 물어주시거나 잘 듣겠다고 출석 체크, 이 출첵이란 말로 제가 아직도 좀 익숙치 않긴 한데 고맙습니다. 일과 중에 어중간한 시간일 수 있는데 이렇게 듣고 많은 글을 남겨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진에 강한 오동팔님, KBS와 SBS 차이는 청와대 번역기를 구입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다. 두 방송의 대통령 관련 뉴스 자막 한번 읽어볼까요? SBS는 번역기를 구매하지 않았답니다. SBS 돈 잘 벌던데 왜 안 샀을까? SBS 자막은 투명하게 공개해서 빨리 알리면 모르면 대책이 안 나오거든요. 빨리빨리 다 알리고 해가지고 종식으로 들어가도록 책임지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이 정도까지는 번역 안 해도 대충은 알 것 같고, KBS 번역기를 구매한 KBS는 자막이 감염과 관련한 내용들이 아주 투명하게 전부 공개가 되고 빨리 좀 종식으로 들어가도록 책임지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썩 잘된 번역 같지는 않습니다만 원래 자막은 그 사람이 했던 말 그대로 적는 게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닐 겁니다만 그렇게 하는 게 언론의 보도로서는 옳은 거죠. 그 사람이 했던 말 그대로 들려주거나 그걸 뭐 못 듣는 사람을 위해서 글로 적어주는 게 자막의 역할이니까 제목이 아니라 그 사람의 코멘트를 그대로 할 때는 말이죠. 그런데 저도 오늘 조금 전에 프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 저녁 7시에 나갈 뉴스K 정의당 뭐 대표 추천 관련해서 막 전화로 코멘트를 몇 개 했는데 어떻게 편집을 할진 모르지만 자막으로 나갈 것을 염두에 두고 방송기자와 통화를 할 때 말을 정제해서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건데 우리 대통령께서는 이제 번역기가 있으니까 대충 말을 해도 알아서 이렇게 해주지 않겠느냐. 근데 SBS는 번역기를 아직 안 샀네요. 네, 그 뭐 SBS 사정이고. 근데 원래는 원문 그대로 해주는 게 맞죠. 네, 칠푼이와 갑돌이라는 제목의 사진인데 강화도 논에 가서 이렇게 물을 거의 90도로 직사포 발사하는 여기에 캡사이신은 물론 없겠죠. 네. 또 북한의 김정은 제1비서는 여기도 뭐 주민들한테 뭐 박수에 둘러싸여 있고 또 뭐 어디 뭐 아무튼 뭐 사진 찍는 건 다 좋아해요. 잘들 하고. 김일성 배지를 차지 않았다고 또 그런 뉴스도 보긴 봤습니다. 이 사진에 김일성 배지가 안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김정은 비서도 헤어스타일 참 독특해요. 아유, 대리기사님 아주 댓글을 화끈하게 다루셨습니다.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강화도 가뭄 논에 가서 이 호스로 물 뿌린 거 가지고 아주 거의 도배가 돼 있다시피 하는군요. 게시판이. 어제 SNS도 아주 뭐 이거 가지고 성토하는 분위기가 많던데 저도 페이스북에 그냥 사진 2장하고 짤막한 몇 줄 올렸는데도 수백 명이 와가지고 댓글들 달리는 것만 한참 읽었습니다. 댓글이 한 7, 80개쯤 됐나. 근데 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어떤 댓글에는 제 페이스북에 어떤 댓글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 물대포가 아니지 물호스지. 그러니까 대통령의 건너편에 가서 찍은 기자도 있더라고요. 대개는 옆에서 찍었는데, 그러니까 정면으로 이렇게 물줄기가 확 날아오는 장면을 찍은 그 사진인데, 저 사진 기자 물 좀 많이 맞았겠다. 저거 찍으려고. 근데 논에다 물을 대는 거지 저렇게 쏘는 게 아닌데, 뭐 이런 말씀을 남기신 그 댓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희망 촛불님, 심각합니다. 가불 오토텍 사태. 소리엘님은 사무총장 하나 인선하지 못하는 야당 대표 좀 강하게 밀고 나가면 안 되나요? 사무총장 오늘쯤 아마 지금 인선이 됐나요? 제가 미처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최재성 삼선 의원 조금 논란이 있어 왔죠. 그랬더니 AMYP 어미프 뭐라고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천정배 분당파하고 명분 싸움도 중요하니까 문재인이 한 걸음 뚝심 있게 밀고 나가서 최재성을 총장 임명하고 전국적인 모바일 정당으로 젊은 개혁 인사들 영입해서 제2의 창당을 해야 한다. 선계산 산신령에게 물어보니 잘 될 거라고 하네요. 좀 기다려 보십시다. 이 선계산 산신령님이 선계라는 닉네임으로 가끔 글 올리시는 그분 맞습니까? 아, 이분이 또 정치계의 분석에 관한 고수이신 모양이죠. 네. 선계님 듣고 계시면
댓글이나 뭐 답글 하나 좀 부탁합니다. 가뭄 속에서도 초여름으로 가고 있는 사과는 익어가고 있군요. 아, 풋사과. 일찍 나오는 사과를 뭐라 그러나요? 그 품종이 아오리든가? 그 참 맛있던데. 어느덧 여름은 우리 곁에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와 있군요. 풋사과. 6년 전에 심은 사과나무에서 이렇게 열매가 맺혔답니다. 마타하리님. KBM 3452님. 아몰랑이 물대포를 잡고 쳐 웃는 모습이 참 한심하다고 느꼈을 것. 농민 여러분, 그리고 나이 많이 자신 여러분들, 자업자득 아닌가요? 새누리당 지도부가 오늘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확산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진단한 뒤 기쁘고 상쾌하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사람은 계속 죽어나가는데 새누리당 지도부는 참 어느 세상 사람인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 퉁이파파님 고맙습니다. 클로렐라님, 네, 미디어 몽구라는 매체에서 대통령이 자꾸 왜 이러죠? 물호스로 직격 발사하고 떠난 뒤의 모습을 찍어서 동영상을 올린 거 아마들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저도 제 페이스북 글에 어느 분께서 댓글에다가 그 동영상을 어태치해서 잠깐 봤는데요. 다행히 뭐가 막 떠내려가거나 쓰러지거나 뭐 이렇게 되지는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잠깐 촬영용으로 이렇게 한 1, 2분간 이렇게 쏘고 간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클로렐라님이 사시는 곳에서 강화도까지, 문제의 그 강화도 논까지 한 15분 정도밖에 안 걸린답니다. 그래서 오늘 그곳을 찾아가 봤는데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아기 벼, 어린 모가 쓰러지거나 하진 않았더군요. 대통령이 물을 뿌리고 쏘고 간 그 앞자리 벼는 이미 말라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옥에 티가 하나 있었는데 세상에 물을 주다 말고 떠난 겁니다. 이게 뭔가요? 이러면서 경찰 살수차 3대, 군용차 2대, 소방차 2대도 함께 왔었는데 다들 어디 간 겁니까? 논에 물이 다 채워지지 않았잖아요. 이러니까 진정성에 물음표를 다는 겁니다. 아, 이거 물 싣고 와서 아예 그거 다 안 주고 안 쏘고 쏘면 안 되지만 그랬단 말입니까? 이거 좀 취재 좀 해봐야겠는데 정말 누가. 그럼 뭐하러 물 싣고 왔다 그냥 갔겠어요? 설마 그러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안 그랬다면 그 기름 낭비한 거죠. 촬영 끝 하면 돌아갔다 이 얘기입니까? 이런 거는 자체 취재진이 좀 있어가지고 이 동원된 살수찬이 소방차 이 차량들 대수 및 물 적재 함량 돌아갈 때 다 소진하고 갔는지 이런 건 좀 확인하고 그래야 되는데 청와대 대통령 행렬이라 접근이나 취재가 잘 안 되기는 했을 겁니다만 만약에 이렇다면 이건 정말 신경숙 표절 거기에 쏟아지는 비판보다 훨씬 더 큰 비판을 받아야 마땅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문광님, KBM 345님, 로니님, 등등, 이 관련해서 글 써주신 분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이름을 다, 말씀드리지 못한 것을 이해 부탁드립니다. 출첵만 하고 오늘은 생방송 듣지 못하겠네요. 시원한 카랑카랑 진생 아쉬운데 밤에 다운받아 듣겠습니다. 핑공님. 진생 아쉬운데가 뭐예요? 진생? 남과 북의 대통령과 저쪽 제1비서가 이렇게 행사에 동원된 사람들로 보이는 박수 세례를 받고 있는 거 보고 아니 많이 비슷하네요. 그랬더니 여러분께서 답글을 또 호응해 주셨고요. 퉁이파파님, 오늘 본 기사 중 가장 열받는 기사 제목입니다. 박 대통령이 과거사에 무거운 짐 내려놓고 미래지향적 협력으로 나아가자라는 요지의 발언에 대해서 우리 아픈 역사가 무거운 짐이었군요. 에라이 이러셨네요.
그렇게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 단어 선택에 특히 신중했어야 했는데, 청와대 언론 쪽 또는 메시지나 연설 담당 이쪽들의 그 세심하지 못한 또는 그 역사 인식의 반영이 아닌가, 문제 있는 원고였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국민의 안녕을 걱정하는 사회가 되어야 할 텐데 어찌해서 온 국민이 국가를 그리고 대통령 걱정을 하고 있다냐. 참 이거 아슬아슬해서 못 봐주겠다라고 아라비아 숫자 1 쓰시는 분도 말씀 남기셨습니다. 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체크하죠. The American people realize that this cannot be made a fight. Our working thesis tonight is this quotation. If this fight against communism is made a fight between... 안녕하세요. 뉴스K 앵커 노지민입니다. 제 앵커석 옆에는 4명의 언론인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이 중 한 사람인 에드워드 머로우는 메카시즘의 광기를 끝낸 용감하고 양심적인 기자로 기록됩니다. 숨죽여 있던 미국의 지성을 일깨운 계기였습니다. 어느 누구는 뉴스 앵커가 특정한 주장을 펼치는 것이 점잖지 못하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언론인의 사명입니다. 뉴스K가 그 사명을 일깨우면서 한국 언론을 선도하겠습니다. 공정보도라는 미명에 몸을 숨긴 기계적 중립. 품위 품격이란 미명에 존재를 감춘 엘리트주의. 뉴스K는 하나하나 혁파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당신의 진실한 전달자 뉴스K 많은 시청 바랍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를 가끔 시험에 들게 하시는군요. 오늘은 완전히 자유대련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양 기자가 준비한 아이템이 뭔지 맞춰보라 이 말씀이십니까? 뭐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뭐를 첫 소식으로 할까요? 일단 뭐 가장 중요하게 지금 뭐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것 중에 아무래도 이제 개정국회법 거부권 행사 시점이 다가오면서 여권에서 상황을 지금 어떻게 정리할지, 이게 뭐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대체로 얘기 나오는 거를 보면 김무성 대표 쪽에서 이 청와대 거부권 행사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해서 이걸 수용하고 대신 이 유승민 원내대표 체제가 폐지나 사퇴하지는 않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뭐 조금 이 분위기 조성을 좀 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는 청와대에 대해서는 어쨌든 거부권 행사했을 때 청와대 의중, 청와대 거부권 행사 뭐 이런 거를 이제 수용을 하고 그리고 대신 이 당 지도부 체제, 특히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만은 좀 막겠다. 뭐 이제 이런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은 건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유승민 원내대표가 실제로 이 좀 뭐랄까요, 겉으로 보기엔 청와대에 무릎을 꿇는 그런 모양새를 본인이 좀 진짜로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갈 수 있을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설령 그렇게 돼서 원내대표직을 유지하더라도 이후에 사실 대야 관계가 사실상 파탄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어서 이 원내대표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건 불보도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유승민 원내대표가 감수를 할 거냐, 이게 핵심인데요. 어쨌든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 쪽에서는 아직 최종적인 입장을 정한 것 같진 않은데, 이전보다는, 그러니까
뭐 거부권이 오면 재의결 절차 반드시 밟아서 어쨌든 자신의 진퇴를 거기에 걸고 재의결 절차를 밟겠다라는 것에서는 일단 한 발 물러서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이제 그 이후 상황까지도 아직 어떻게 전개가 될지에 대한 아직 판단을 못 내리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결국은 이 김무성 대표의 좀 뭐랄까, 이게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청와대하고도 섞이지 않으면서 또 자기 이 대권 가도에 빨간불이 켜지지 않도록 상황 관리하는 이거에 좀 종속 변수 비슷하게 이렇게 유승민 원내대표의 역할과 기능이 좀 축소될 가능성,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당의 분위기는 뭐 대체로 그 재의결 절차를 밟지 않는 쪽으로 지금 김무성 대표가 이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고. 근데 정의화 의장은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한판 전운도 불사하겠다. 나는 국회 법대로 하겠다. 그러면서 여당 입장과 관련 없이 상정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재의결 상정? 일단 정의화 의장이 이제 그렇게 겉으로는 얘기는 하고 있는데 실제 여당이 재의결 절차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사실 정의화 의장이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려운 게요. 무의미하죠. 이게 어쨌든 과반이 출석을 해서 그렇죠. 표결에 참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새누리당이 거부를 해버리면 그렇죠. 개의 정족수도 안 된다. 그렇죠. 재의결 정족수 자체가 안 될 수 있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제 그 무리수를 둬서, 그러니까 다소간에 이제 현 시점에서 보면 무리수를 둬서 설령 추진한다고 해도 유승민 원내대표 쪽에서 참여를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더라도 이게 현 시점에서 보면 가결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승민 원내대표야 뭐 자기 직을 걸고 그냥 하면 되겠지만 정의화 국회의장은 사실 모양새 자체가 굉장히 우스워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의화 의장이 그러니까 일단 현 시점에서는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막상 거부권이 행사돼서 오면 사실은 여야 협상의 이 결과를 본인이 수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물러설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참 청와대 셉니다. 세기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가끔씩 아마 많은 청취자분들도 그러니까 뻔히 알고 있는 사실인데 한 번씩 이렇게 상기가 되면 진짜 이렇게 마치 놓쳤던 거를 다시 알게 되는 것 같은 분위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박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 절반이 채 안 지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사실 지금과 같은 이런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가 그랬죠. 이번 메르스 파문도 그렇죠. 사실은 정부와 국가의 기능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나라 수준이 이 정도냐라는 뭐 생각을 가질 정도고 거기다가 이 박근혜 대통령의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 여론이 워낙 거세니까 아무래도 이게 임기 말 거의 무슨 뭐 레임덕 상황처럼 우리가 인식은 하고 있지만 근데 실제로 대통령의 임기는 아직 반환점도 채 돌지 않은 상황이고 그럼요. 그러다 보니 어쨌든 이 국민적인 평가와 판단이 어떠냐와는 무관하게 여권 내에서 이 정치권 내에서는 여전히 이 청와대가 국정의 중심이고 여권 내부의 권력의 이 구심력이 여전하다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가끔은 무슨 뭐 너무 이렇게 정치적 비중도 떨어지고 막 지탄을 받고 이런 게 지속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양 기자 저 주말에 그 북한산 같은데 무슨 구기동 이렇게 대표적으로 많이들 다니는 코스 있잖아요. 거기서 산에서 내려온 사람한테 무슨 말 하는 게 제일 이렇게 듣기 싫고 막 멘붕을 주변 쓰러지는 말인 줄 아세요? 글쎄요. 막 내려온 사람한테 당신 다시 한번 갔다 오시오 이 말이래요. 근데 지금 이게 아직 임기 반환점도 안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여지껏 겪은 일을 앞으로 또 한 번 겪으라. 그거죠? 오늘 하고 싶으신 말씀이? 그런 셈이죠. 저기요. 혹시 후다닥
아무튼 닭자 들어가는 거가 요즘 뭘 뜻하는지 대충은 아시죠? 예. 후다닥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눈이 빠지게 기다렸어요. 나의 사이다 양정대 기자님. 설마 뭐 친구나 동생 아니실 거고. 어느 청취자 한 분께서 이런 글을 올리셨는데 이거 저 청와대 출입기자나 사회부 또는 뭐 강화나 인천 주재기자한테 한번 슬쩍 확인 좀 해봐 주실래요? 아시다시피 이강윤의 오늘의 독자 취재 인력이 없어서 참 이럴 때 안타까운데 어제 그 대통령이 물대포 저 논에다가 발사한 건 아시죠? 왜요? 아니요, 물대포라는 표현을 쓰시길래. 아니, 그 광화문에서도 똑같은 소방호스로 이렇게 뿌리는 거 아닙니까, 경찰들이. 각도도 완전히 직사포던데. 그런데 사진 찍고 다 일행이 떠났는데 어제 뭐 동원된 살수차가 뭐 경찰 뭐 소방서에서 7대인가 왔다는데 물을 다 안 뿌리고 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건 뭐 확인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다 안 뿌렸다고? 그러니까 카메라 찍고 나서 철수. 이 철수하는데 5분이 채 안 걸렸다고 하니까. 예. 뭐 그동안에 다 뿌렸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미디어 몽구라는 그 언론인이 매체에서 올린 사진에 보면 실제로 이제 간 다음에 그 논바닥에 물이 없는 그 사진이 뭐 이미 공개는 됐더라고요. 예. 그러면 뭐하러 그 기름 써가면서 물을 잔뜩 싣고 가가지고 완전히 그거 촬영거리만을 위한 쇼였군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여기저기 이제 비판의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은데 좀 정치적인 해석을 해보면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런 현장에 가는 것 자체는 사실 의미가 있고 그것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히 뭐 긍정적으로 작동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것이 조금 더 지금 지적이 나오는 것처럼 좀 더 면밀하게 좀 검토돼서 시행이 됐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은 뭐 충분히 가능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동안에 대통령이 민생 현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거에 대한 비판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점을 감안을 해보면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청와대가 좀 참모진이 의식을 하고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게 앞으로 좀 더 긍정적으로 좀 작동할 수 있게 뭐 청와대에서도 준비를 해야 되는 몫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점잖게 말씀하시네요. 역시 국회 반장다우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또? 아니 하는 말이 마음에 안 드셨군요. 아니 뭐 금을 다 뿌린들 가뭄이 해소된 건 아니겠지만 기왕에 출동을 했으면 그리고 물을 가득 싣고 갔으면 그거라도 논에다가 대고 오는 게 너무 당연하지. 사진 다 찍었다고 철수라니. 이왕이면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 대통령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어린 모에다가 뭐 나중에 확인해 보니 뭐가 뽑히지는 않았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떠내려가지는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그렇게 물 뿌릴 게 아니고 물을 이렇게 흘려 보내서.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대통령이 현장에 가는 것만으로도 정치적인 효과나 또 국민들한테 민생을 다독이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되는 만큼 굳이 그 물차까지 동원해서 그럴 필요가 있었겠느냐 뭐 이런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청와대 참모진에서 좀 그런 부분들 세세한 부분들을 이번에 비판을 또 배도하는 지사 쓰고 있다 이런 식으로 홍보석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지 말고 이런 비판들을 좀 긍정적으로 수용해서 준비하면 저는 대통령 민생 현장에 한 번씩 가서 이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내가 관리하고 있다. 우리 청와대에서 적극적으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 저는 그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쇠귀의 경리기라는 말이 있는데 철학이나 가치관이 다르면 또는 철학이나 가치관에 문제가 있으면 비판의 말도 비난으로 듣거나 듣고 나서 토라지거나 삐죽대거나 그럴 겁니다. 그나저나 거기에 캡사이신은 안 들었었겠죠? 설마요. 어제 뿌린 거예요. 난 그게 직사포가 보니까 너무 물대포가 생각이 나서. 유시민, 갑자기. 새정치
원내대표가 누구죠? 유승민. 유승민 대표가 갈수록 입지가 좁혀들긴 하는데, 네네. 정말로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입지가 줄어들다가 존재감 없이 그냥 유야무야 이렇게 주저앉을 것 같아요? 글쎄요, 지금 그 유승민 원내대표 쪽에서 고민하는 지점이 바로 그거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 여의도 정치권 그리고 뭐 일부 지식인층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신 청취자분들처럼 정치적인 상황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예. 이 정치인 유승민이 누군지에 대해서 또 유승민이라는 정치인이 괜찮은 정치인일 수 있다라는 예. 점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네. 사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개정국회법도 제가 한번 그 비슷한 표현을 쓰긴 했었는데 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담벼락을 넘어가면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옳은 걸 해서 예. 결국 청와대가 몽리를 부려서 직을 사퇴하는 상황이다라고 본인이 혹은 뭐 언론들이 일부 해석은 했을 수 있을지언정 네. 그게 국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상황이 되기 어렵다는 거를 네. 지금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 쪽에서도 아니까 그래서 이제 잘못하면 지금 어떤 식으로든 물러나는 건 결국은 유승민 원내대표가 갖고 있는 정책 잠재력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사그라드는 그렇죠.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때문에 네. 지금 이번 한 번은 그냥 굽히고 조금 훗날을 도모하자라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조금씩 잡아가고 있다. 뭐 이런 거고요.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지금 내년 총선 어쨌든 주도를 해야 되는데 네. 유승민 원내대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에 그 차이는 이 수도권 선거에서 사실 굉장히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김무성 대표도 청와대의 의견을 수용을 하면서도 좀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제 윤상현, 김재원 두 친박계 핵심 의원을 포함해서 네. 이 재선 의원 10여 명과 이 저녁 먹으면서 이 거부권을 수용을 해서 재의결 절차는 밟지 않되 이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로까지 연결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아니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전달한 게 바로 그런 이유일 겁니다. 다독이면서 친박계 핵심들에게 유승민 대표가 체면 치레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분위기 그렇죠. 조성을 해달라라고 예, 예. 자신이 꾸고 있는 꿈에 유 대표가 같이 가는 게 어쨌거나 득이 될 터이니까. 그렇지만 그렇죠. 유 대표하고 청와대가 정면 충돌해서는 또 안 되니까. 그렇죠. 김무성 대표 흰머리 많이 들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아직 성급한 말씀이긴 한데 네. 이게 이제 만약에 지금 사실 청와대 입장에서도 지금 이처럼 메르스 사태 터지면서 이 국민적인 이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여당 원내 집권여당의 의원들이 뽑은 원내대표를 사실상 쫓아내면서 네. 청와대가 좌지우지한다. 이런 식으로 상황이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 뭐 알턴이 뽑는 김에 그냥 확 뽑아버리겠다 이런 생각도 있겠지만 네. 그 이후에 정치적인 비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도 꽤 있을 거거든요. 예. 그러면 차제에 김무성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바대로 거부권 가서 재의결 절차는 밟지 않고 상황을 그냥 유야무야 정리하는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걸 청와대가 사실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아무튼 어차피 그 상황이 되면 예. 사실 유승민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로서의 이 지도력을 발휘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좀 더 컨트롤이 가능하다 뭐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잘 들었고요. 전두환 국보위 의장으로부터 청와대 안 금고에 있던 현금 6억 원을 대통령 영예로서 받았던 그 박근혜 현 대통령. 네. 그거 뭐 사회 환원한다고 그랬는데 언제 할지 잘 취재 안 되죠? 뭐 청와대 사람들 몇 사람 물어봤는데 예. 그거에 대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거나 그런 건 뭐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뭐 잡아먹고 오리발 그거네요.
글쎄요, 뭐. 녹화 영상도 다 따라서... 있는데. 제가 정중하게 취재 요청을 했는데 취재 불가 통보를 오늘 받았습니다. 그 숙제는 면제해드리지만 앞으로 2년 5개월 동안 계속 취재는 해주십시오. 퇴임 날 물어보시든가. 네네. 예, 잘 들었고요. 새 한 주도 잘 부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정관한책 지금까지 한국일보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원 여러분, 조합비 납입하고 계신가요? 조합원의 기본 의무는 1인당 월 1회 11,000원 이상의 조합비를 납입하는 것입니다. 조합비로 국민TV의 모든 콘텐츠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바꾸는 힘을 하나하나 축적해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일제에 벌이는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라고 해서 내 학도병으로 지원했다가 죽을 뻔했다우. 6.25 때 조선일보가 국군이 연전연승하고 있다고 해서 넋놓고 있었죠. 근데 밤새 인민군이 서울을 함락시키고 후퇴할 때는 남편을 잡아갔어요. 진작 피난할 걸. 조선일보에서 외환 위기는 없다며 설레발 떨었는데 그걸 바보같이 믿었어요. 그래서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TV조선에서 황선 신은미가 북한을 지상 낙원이라고 했다는 보도를 보고 폭탄을 던졌어요. TV조선이 거짓 보도를 한 건데. 이런 조선일보가 여전히 신문시장 1위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같은 족벌신문, 수구 기득권 세력의 대변 매체에 집중된 언론 권력을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운동. 이게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 운동입니다. 조합원이 아니신가요? 서둘러 가입해주세요. 조합원이신데 조합비를 아직 못 내고 계신가요? 서둘러 자동납부 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3144-7737로 하시면 됩니다. 네, 5시 33분 됐습니다. 오늘 진짜 인터뷰 코너에서는 김성수 정치평론가 연결해서 정의당 새 대표 뽑는 선거 돌입했죠. 조성주 후보라는 젊은 후보의 출사표가 굉장한 화제인데 정의당 새 대표 뽑는 것을 이슈로 한 진보 정치권의 변화 방향 이런 것들 함께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뭐 뉴스의 당사자는 아니니까요. 견해를 듣는 시기겠고 그 관련해서 진보 정치권의 재건 이런 쪽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샵 인터뷰해서 올려주십시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후다닥님, 아까 제가 그 양 기자한테 후다닥 닭 글자 들어간 그것 때문에 노여워 하시는 건 아니시죠? 양념으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뭐 사실 하루 뉴스는 이강윤의 오늘이면 끝이죠. 이쌤 화이팅, 후다닥 이렇게 또 대인의 풍모를 보여주셨군요. 고맙습니다. 뉴스를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 다루지는 물론 못합니다. 시간은 90분이지만 몇 개 코너에서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들 구색을 갖춰서 차리긴 차리는데 진짜 인터뷰 꼭 하고 싶은 사람 섭외가 안 되거나 뭐 또는 인터뷰를 불응하거나 이래서 못할 때 아쉬울 때가 참 많죠. 오늘도 좀 그런 날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뭐 김성수 평론가가 꿩 대신 닭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인터뷰가 그날의 꽃인데 그 꽃을 여러 사람이 함께 따려고 하다 보면 그리고 4시 반에서 6시라는 게 굉장히 애매해서 주로 인터뷰를 할 사람으로 우리가 마음속에 꼽아둔 사람들이 이렇게 일정 중에 있거나 한 20분가량 전화를 해야 되는 거니까 참 애로점이 많습니다. 6시부터 한 8시 뭐 요때 나간다면 만약 그때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일과 시간은 좀 비껴난 거니까 조금 자유로울 수도 있는데 그런 핸디캡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도 양해는 부탁드립니다.
물론 우리 프로그램과 국민TV의 역량이 하루빨리 커져서 우리가 인터뷰를 요청하면 거부할 수 없게 좀 이런 중량감은 우리 스스로, 근육은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건 확실합니다. 성에 안 차시겠지만 조금 더 지켜봐 주실 것을 그저 부끄럽게 부탁드립니다. 이재향님, 늦지막이 출첵합니다. 지금이라도 들어와 주셔서 고맙고요. KBM3452님, 닭이 닭 잡아먹고 낙타굽 내놓은 건가? 6억 원 미반납 이 건인가요? 윤성님 노랑이님께서는 안국역에서 세월호 일주기 때 유족과 일반 시민에게 뿌린 물의 양이 무려 350만 톤이었다는 보도와 너무 비교되는 것, 저만의 생각일지요. 선생님만의 생각이시겠습니까? 싣고 온 물도 안 하고 갔더니 이건 참 넌센스고 말도 안 됩니다. 나무늘보 마눌님, 나무늘보의 마눌님, 물도 다 안 뿌리고 갔다니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간다는 말이 생각나네요. 농민들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랍니까? 에효. 동감입니다. 어제 박근혜 씨처럼 물 뿌리면 농민들은 모내기 다시 해야 합니다. 애써 심어놓은 모를 소방호스로 작살내는 대통령. 저딴 짓을 잘하는 거라고 사진 찍고 홍보하는 것들은 또 뭔지 이러셨고요. 국민 소환제가 절실하다. 무능하고 부패한 자들이 국민을 배신해도 손 놓고 봐야 하다니 마음이 아프다. 이러셨습니다. 후다닥님, 부끄러워 마십시오. 클로렐라님이 일부분 정정을 하셨군요. 아래 미디어몽고 관련 글은 제가 직접 가서 본 게 아니고 미디어몽고에서 동영상과 함께 올린 글입니다. 헷갈리지 않게 잘 올려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예, 저는 직접 가서 본 걸로 아까 들었는데 본인이 직접 가서 본 게 아니라면 그건 분명히 밝혀야죠. 네. 댓글도 하나의 준 보도 기능을 하고 있다면 충분히 정정받겠습니다. 이거는 저도 참 궁금하긴 했는데 무심 703님이 메르스로 돌아가신 분 곧바로 24시간 내에 지금 화장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합당한 건가? 그러면서 자답을 하셨어요. 자문자답. 환자가 죽어서 전염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데 더군다나 공기감염 아니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방진복, 방호복을 착용하고 마스크 같은 거 철저히 하고 손에 장갑 끼고 이렇게 해서 임종하고 이럴 수 있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좀 뒤늦게 놀라서 너무 한 인간의 마지막 가는 길에 최소한의 예의와 도리를 다하지 못한 점, 그런 점은 특히 우리의 장례 문화, 유교적인 관점에서의 효, 그런 면에서 또 그 효까지, 유교까지 가지 않더라도 인간적 관점에서 그건 정말 못할 짓인 건 확실하죠. 편지로 임종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4시 30분 제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느티나무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참 자화자찬 같은 글을 읽으려면 쑥스럽기는 한데 그래도 그냥 읽습니다. 이강윤 씨는 얼굴이 많이 두껍구나. 칭찬하는 걸 저렇게 안 빠뜨리고 읽나. 이렇게 꾸짖으실 분은 많지 않으시죠?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들으시기에 어떠시는지들 모르겠어요. 사실 전 몇 분이 동시에 듣는지가 참 궁금한데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좀 그렇기도 하고요. 중국은 단오날 휴일입니다. 출첵합니다. 매운 소주님이 막 오셨는데 이분은 중국에서 들으시는 모양이시죠? 중국 어느 성에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오늘이 음력으로 5월 5일 단오입니까? 이정일 PD 한번 보십시오. 6월 22일. 음력은 6월, 단오는 지난 토요일 6월 20일이었군요. 네. 단오인 줄도 모르고 지나갔네요. 창포로 머리 감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네 뛰기 이런 거. 중국은 단오날 쉬는군요. 우리보다 단오를 더 확실히 챙기는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인터뷰로 들어가겠습니다. 국민 라디오를 또 국민 TV를 읽는다? 미디어 협동조합 콘텐츠의 관문, 국민TV 뉴스를 아시나요? 뉴스K 등 국민TV의 모든 기사, 조간브리핑 등 국민 라디오의 인기 콘텐츠, 주요 방송의 녹취와 뉴스메이커와의 대담, 주요 원고 대본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한눈에 만나세요. news.국민.tv 모바일 접속은 m.news.국민.tv.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네, 5시 41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김성수 평론가 연결해서 전화가 끊어졌군요. 새진보 정의당 당대표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연결이 돼 있었는데 바로 끊어져서요. 다시 전화합니다. 아르헨티나 출장 창원에서도 아르헨티나 출장 와서도 들을 수 있어 좋습니다. 새벽에 깨서 듣습니다. 써누텐님 거기 우리하고 완전히 반대니까 지금 여기는 오후 5시 41분 그럼 거긴 새벽 아침 5시 40분이겠네요. 어휴 시차 적응 힘드실 텐데 새벽에 깨서 들으실 만한 가치 있는 프로그램 90분을 만들어야 할 텐데 정말 감사하고 반성하게 됩니다. 네, 김성수 평론가 연결돼 있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나비 넥타이인가 그런 거 메고 뉴스 국민 TV 나오던데 그건 본인이 사는 겁니까? 네, 제가 나비 넥타이를 즐겨 이렇게 하진 않는데요. 아니 어쨌거나 제 물음에만 답하세요. 본인이 사요? 아니면 국민 TV에서 주는 거예요? 제가 사는 겁니다. 둘이 똑같이 노란 나비 넥타이를 메고 있어서 저 양반들이 저게 그런 적은 한 번도 없는데. 그래요? 아무튼 그거 잘 보고 있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잘생기셨더라고요. 자, 조성주 정의당 대표에 출마한 젊은 분 아시죠? 예. 개인적으로도 아시거나 그런 건 아니시죠, 혹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워낙 발이 넓으셔서. 이 조성주 후보가 제2세대 진보 정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말을 들고 나왔습니다. 출사표가 아주 화제던데. 우리 김성수 평론가 저도 방송 같이 하면서 늘 느꼈던 바지만 진보 정치권에 대한 분명한 희망과 좌표 이런 것을 오랫동안 역설해 오셨는데 이른바 새 진보에 대한 논의가 한창 되어 왔습니다. 김 평론가가 생각하는 새 진보의 참 모습, 지향해야 할 바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생활 정치를 중심으로 해서 국민들 속으로 파고들어서 몸으로 새로운 대안을 보여주는 그런 정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믿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로버트 오웬이라고 하는 사회주의자와 그 칼 막스라는 사회주의자가 보여줬던 삶이 정반대의 삶을 살았어요. 칼 막스 같은 경우는 방대한 연구와 또 그 저작을 통해 가지고 나아갈 길과 정책적 대안들을 보여줬지만 실제로 자신의 삶은 그렇게 혁명적인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자본가의 후원으로 사실 빈대붙은 삶을 오랫동안 살았죠. 그런데 그 로버트 오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자기 재산을 다 내어 팔아서 새로운 농장을 경영하게끔 하고 실제로 노동자들의 주권들을 세워줄 수 있는 생활 정치와 네트워크, 협동조합들을 건설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이념적 지향으로 남은 그런 어떤 사회주의보다는 생활 정치를 통해서 검증되는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들이 실질적인 대안으로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정의당이 이전까지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대안적인 모습들과 새로운 비전들을 좀 젊은 그 진보 세력들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기대는 갖고 있는데, 네. 하나 안타까운 것은 조성주 대표의 출마의 변에도 다분히 이제 많은 수사들은 보이는데 구체적인 비전들이 보이지 않아서 앞으로 어떻게 공약을 통해서 보여줄 것인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유세에 이미 들어갔죠. 안 그래도 예. 오늘 조성주 후보하고 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대구 유세 중인데 이강윤의 오늘 방송 시간하고 딱 겹쳐가지고 도저히 전화를 할 짬을 만들지 못해서, 하긴 유세하러 간 사람은 투표권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냥 예. 오늘 핫술적이 했는데, 한 가지 더요. 지금 현재 정의당의 멤버들 구성원들을 보면 약 당원은 15,000명 정도로 밝히고 있고, 이 중에 당원 당비 납부율이 상당히 높더군요. 11,000명가량이 당비를 내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중에는 이른바 예전에 국민참여당 계열의 분들도 있고, 민노당에서 경기동부연합이나 전남 울산연합과는 궤를 달리 했던 사람들도 와 있는 게 있고, 또 다른 이제 진보나 환경 쪽을 강조하는 그룹도 있는데, 그동안 정의당이 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사실 5석, 6석 정도의 의석으로는 뭘 하기가 쉽지 않은 점은 있지만, 발군의 5-6명이면 또 뭔가 독특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이런 일말의 아쉬움도 갖고는 있어요. 정의당이 반새누리라는 점 말고 제1야당 새정년과 확실하게 다른 점은 뭐라고 진단하십니까? 그거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의당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죠. 네. 실제로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그 국회의원은 한 명이 입법기관입니다. 네. 그 헌법기관이죠. 헌법기관. 그렇죠. 헌법기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명이 어떤 입법 활동과 어떤 그 실천을 하는지가 실제로는 굉장히 큰 영향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네. 저희가 예전에 그 독재 정권 시절에는 그 한 명의 국회의원을 만들어내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5명 태원이 안 된다. 심지어는 120명이 있는데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국민들의 폐부를 찌르는 그러한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그 대안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모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정의당의 모습들도 다분히 정치공학적인 그런 모습 하에서 어떻게 보면은 정의당 출신의 국회의원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부차적인 목표가 더 우선적인 목표가 되었던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새누리당과 1대1 대결 구도를 만들지 않으면 선거를 통해서 집권 세력 교체를 이루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무망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진보당, 진보 계열에서는 범진보권의 통합을 통해서 분명한 기존의 야당과는 다른 컬러의 또 다른 야당을 구축하고 진지화해서 더 세력을 키워나가겠다라는 게 자신들의 존립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모든 선거에서 보수 계열의 강력한 유일 정당인 새누리당과 지금 새정년으로 대표되는 보수 성향의 또는 중도 성향의 야당, 그리고 진보를 표방하는 야권, 이렇게 나뉘어지면 현실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이기기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다고 보면 통합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치적 연대 같은 것을 통해서 선거에서는 좀 뭉칠 필요가 있다. 이런 게 현실적인 요구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제1야당이 할 일도 있고, 그거보다는 덩치가 작은 진보권의 여러 정당들, 지금 4개의 정파가 제휴 회의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예. 그쪽도 할 일이 있을 텐데, 진보 정당 쪽에서 할 일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치라고 하는 것이 거창한 거대 담론에 누가 선거에 들어가고 말고 또
법을 어떻게 통과시키고 말고 네. 이런 것만이 정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진보정당을 움직이는 좀 상당히 많은 부류는 이러한 얘기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국회에 얼마나 입성시켜야 되는가를 항상 선거 때만 되면 중심 화두에 놓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더 중요한 것은 진보적인 시각과 대안을 지지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많이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체를 네. 그런데 우선 다 듣고 말씀드릴게요. 네. 예,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은 상대적으로 적고, 네. 그리고 그 정무적인 어떤 판단들과 정치적인 어떤 행보들을 더 많이 한다는 거죠. 네. 실제로 이번에 메르스 사태를 보면서도 우리가 깨달았지만 메르스 사태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공공병상을 확보한다는 거라든가 네. 또 혹은 안전한 먹거리들을 위해서 생협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것들을 몸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런 노력들을 하면서 그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생활 정치들에는 너무 무심한 것이 아니었나. 그래서 저는 지금 진보 정당에서 지금 당장 뭐 여기서부터 뭐 오랫동안 벽돌을 쌓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선거 국면에 들어가면은 또 관철이 안 되는 것도 사실이겠지만 네. 지금은 단기적인 계획과 장기적인 계획을 한꺼번에 수립해서 그걸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네. 측면에서 조성주 대표의 출사표에서는 많은 부분들이 긍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인데 네. 실제로 지금 세상을 실질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젊은 세력들과 그리고 그들이 그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우리 한번 이런 쪽에 투자를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주변 사람들이 들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누굴 뽑을 것인가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누굴 뽑을 것인가라는 얘기 속에서는 수많은 그 진보적인 가치들이 사라져버리거든요. 오히려 그러면 결과적으로 네가 양보해라, 내가 더 나올게, 내가 몇 석 줄게, 너는 몇 석 다오 이런 얘기밖에 못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진보 정당들이 실제로 할 이 일들은 올바른 올곧은 정책적 대안으로 투자할 만한 그런 상품이라는 것을 입증시키고 그 상품에 투자할 사람들을 주변에 만들어 놓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어느 정치권에서든 손을 내밀어요. 새누리당에서도 내밀고 새정치연합에서도 내밀게 되고 그 사람들이 필요해지는 거죠. 그 선거 때에는. 그럼 캐스팅 보드가 될 수 있고 정책을 관철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내가 직접 들어가서 뭐 구청장이 되고 내가 직접 들어가서 국회의원이 되지 않더라도 컨텐츠와 내용을 우리의 것으로 가져올 수 있으면 그것이 오히려 더 이후에 더 많은 사람들을 국회로 보낼 수 있는 대안이 될 터인데 네. 왜 그런 선택들을 하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들이 있다는 겁니다. 네, 방금 답변 과정 중에 공동체를 형성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공동체를 어떻게 형성할지만 짧게 지금 또 다른 일정이 있으시다 그러니까 그 질문만 마지막으로 보충드리죠. 예,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지금 그 현재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강고한 그런 체제 속에서 다수가 피해를 입고 있는데 네. 이 다수가 입고 있는 그런 피해들을 실질적으로 눈앞에서 이득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작은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공유 경제를 통해 가지고 그 일자리를 갖다 만들어 본다든가 또 그 생협을 통해 가지고 안정된 먹거리들을 농촌과 같이 연계를 해서 해결을 해준다든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더 거대한 틀거리 속에서 뭐 부단이라든가 그러니까 지자체라든가 혹은 더 나아가서는 나라 전체를 통해서 이러한 그 일들을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라고 제안을 해줄 수 있고 그런 제안들을 함께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들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런 공동체들은 결과적으로 선거를 통해서도 강력하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것이고 뭐 실질적인 당원이나 혹은 강력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이 될 수 있다고 봐서 네. 그런 조직화들이 생활 정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짜 인터뷰 김성수 정치평론가와 함께 진보 정치의 새로운 좌표, 모색, 지향점 이런 것들 견해 들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한 2분 정도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 듣고 마무리 인사드리죠. 하늘돌고램님, 오늘도 좋은 방송 고맙습니다.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청풍명월님, 와, 청풍의 명월이라 기가 막히군요. 세상 편하면 이런 정자, 명월 아래 청풍을 쏘이며 정자에서 술 한잔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호가 참 멋있습니다. 이강윤님, 저에게는 손석희님 급입니다. 묵묵히 잘 듣고 있습니다. 일하느라 댓글 달지는 못하지만요. 과찬이시고요. 손석희 앵커가 들으시면은 불쾌하시겠네요. 손석희 선배는 제가 전범으로 삼고 있는 대선배님이시죠. 훌륭한 앵커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자꾸 칭찬의 글만 써주셔서 좀 민망합니다만, 넝쿨나무님, 이강윤의 오늘 프로그램 때문에 월 조합비 격하게 납부하고 있어요. 아이고, 황송합니다. 제가 그만큼의 밥값을 하는지 성찰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곱송이 수성하나님은 중국이 원래 단오절에는 쉬지 않았는데 단오문화를 맞습니다. 단오문화를 유네스코에 등재한다면서 휴일로, 국가 휴일로 지정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그랬죠. 우리가 단오를 우리 세시풍속에서는 우리가 많이 챙겼지만 실제적으로는 중국이 주도해서 아마 단오를 인정받았을걸요, 유네스코에. 그래서 그때도 우리가 한 수 놓쳤다느니 뺏겼다느니 이런 말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일깨워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조8997님, 제주강님, 벽오동 심고 청풍명월에 버금가는 풍류가 느껴지는 닉네임입니다. 듣기만 하다 출첵한다, 고맙다, 듣고 있다, 댓글 안 올리고 듣기만 한 분들 많을 거라고 확신한다, 이런 글 남기셨습니다. 제가 몇 사람이나 들으시는지 궁금하다고 그랬더니 손 들어보라고 로즈님은 그러셨네요. 이강윤 프로는 시간을 더 30분이라도 늘려라 그러셨는데 글쎄 쉬운 문제는 아닐 겁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한 주 출발 힘차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